자, 지금 저 대장동 구조로 보면 이재명과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을 연결시켜서 거기에 금품이 직접 오가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엄밀한 구조고, 대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사생 결단을 하면서 지금 자르려고 나오기 때문에 유동규나 김만배, 남욱 등의 지금 뭔가 진술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행태로든 이재명이 금품 수수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녹취록에도 아마 김만배나 남욱 그리고 유동규가 이 녹취를 당하는 줄 모르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언급하는 부분은 최소한 조심했을 거니까 그 녹취록이나 그 사진에도 그런 내용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중간 간부 하나의 일탈에 대해서 뭐 관리 책임에 대한 유감 정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에 대한 수사로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봤을 때 지금 이재명에 대한 배임 여부가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배임죄라고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주어진 임무를 저버린다.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의 재산상에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를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이 소속된 집단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배임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임이라는 부분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연히 성남시의 시민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3자인 화천대유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재명에 대한 배임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이 공직자나 공공단체의 책임자들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는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실무 책임자인 유동규가 민간 합동업체 성남의 뜰 주주협약서에 고의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데, 이런 수익을 구조를 설계해준 대가로 유동규는 김만배로부터 개발 이익의 25% 700억을 받기로 돼 있었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유동규의 구속영장에도 민간업자와 결탁에 해서 성남 도계공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유동규가 당연히 이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게 하는데 유동규에 대한 감독 기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대장동 성남의 뜰을 기획해서 한 게 아니고 그 기획해서 하겠다고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밀어붙인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변명하든 자격도 되지 않는 경력도 없는 민간인 유동규를 데려다가 성남지설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앉히고, 거기에 이제 앉힐 때 이준상이가 이재명의 측근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걸 갖다가 이후에도 도계공으로 바뀔 때도 그 자리에 앉혔고 사장 직대를 수행하고, 이러는 동안에 성남의 뜰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익 환순이 각종 특혜가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일개 성남 도계공의 기획본부장으로서 이런 일을 다 했느냐, 아니면 유동규가 이런 사업 구조를 짜고 민간이 출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라는 걸 다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느냐라는 입장에서 볼 때 보고 라인에 있던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의
지금 조사가 필수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니는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었을 때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넣으면 지시에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유동규가 그냥 직원일 뿐이라고 하지만은 유동규하고 이재명의 관계는 그 오래된 관계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봅니다. 이재명이 화천대유 수익 설계와 배분 등에 대해 보고받았을 수밖에 없고 이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단체의 장으로 일했던 사람 중에 이런 걸 모른 채 사인을 해줬다.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다 넣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합동 개발이든 이럴 때 안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대장동에서만 뺀 이유가 아주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갖다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잘못한 이재명에 대해서 배임형이 이재명이 돈을 받아 먹었는가 안 받아 먹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배임 혐의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배임을 저질렀을 때는 저지른 사람이 공공의 이익 대신에 특정 사익 집단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배임에는 뇌물이나 횡령 등이 반드시 개입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설계를 하여 민간업자들이 그 이익금으로 뭔가를 하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이 권순일이가 이재명의 정치적 수명을 좌우하게 되었을 때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서 재판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 뭔가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요. 이재명의 배임죄 여부와 또 정치 법조계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뇌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핵심일 걸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 동당이 김형동, 박영수 등이 이재명을 상대로 이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 내용을 보면 성남 도계공이 대장동 개발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움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고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의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서 이 과정에서 이 이익 환수를 없애버린 거죠.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을요. 그래서 성남시와 성남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기가 지금 땅을 주민들한테 평당 평균 가격 280만 원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600만 원 정도의 땅을 280만 원에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민 등 지금 9명이 또 다른 배임으로 고발을 한 내용에 보면 성남 도계공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면 지금 성남 도계공도 배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남 도계공은 신주 발행을 담당하는 SPC 성남의 뜰 지분을 50%의 한 주 많은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보통주를 가지지 못하고 우선주만 가져서 일종으로요. 화천대유 등이 3,500만 원을 출자하고 4,040억을 받아갔는데 도계공도 당연히 보통주를 확보했어야 한다. 근데 도계공이 보통주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실상 화천대유가 15% 좀 더 그리고 천하동인이 지금 85% 이렇게 가지도록 해서 SK정권에 위탁했지만 결국 소유주는 이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4,040억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의 뜰은 우선주인 주주에게 1,822억을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사업 이익은 모두
보통주 주주가 가지고 가도록 배당 규칙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22억도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임대 용지 부지를 판매한 돈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 때문에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공은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도 1822억을 받았고,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는 화천대유 1, 천화동이 1호부터 7호까지가 6%를 가지고 통합 7%의 지분으로 4,040억을 가져가는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통주와 우선주 장난을 친 것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보통주로만 신주를 발행해서 지분율이 높은 성남도공이 많이 가져갔어야 된다. 요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의 뜰은 3년간은 배당금으로 5,903억을 분배했는데 앞으로 분배할 금액도 수백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5,903억의 지금 핵심은 이 4,040억과 1,822억을 합치면 대충 이 액수가량 되죠. 그래서 대장동 관련해서 원주민들은 토지 수용 후에 우리한테 땅은 280만 원에 받아가고 자기들이 분양한 가격은 1,936만 원에 택지를 분양하고 화천대유는 특혜를 줘서 1,250만 원 정도에 줬죠. 그러고는 아파트 값은 감정가라 해서 거의 시세대로 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도계공은 세칙에 이주자 택지 공급 단가를 조성 원가로 한다 했는데 이게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해서 원주민에게 피해를 대단히 끼쳤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대주택을 비율을 보통은 25%까지 하는데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정을 15%까지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6.72%만 남겼습니다. 그 대가로 이제 돈을 1,822억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당연히 가져간 지분을, 이쪽은 임대주택 지분을 낮춰가지고 처음부터 15%로 확 낮춰줬어요. 확 낮춘 거를 또 나중에 임대주택을 1,000하고 한 70채를 빼가지고 처음에 1,4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이 나중에 370여 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임대주택을 확 줄이고 또 성남시 원주민들에게는 공영개발로 강제 수용해서 시세의 반값으로 땅을 뺐고 매각할 때는 민간개발로 분양가 상한 미적용이라는 해괴한 구조로 최고의 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재명이 1,100만 원에 분양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그 이득을 돌리겠다. 아주 싸게 분양하겠다 했는데 결국 주변 시세보다 비싼 2,3천만 원대에 분양이 됐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반값으로 땅을 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택지를 분양할 때는 거기에 몇 배를 불려 먹었고 주민들에게는 마땅히 반값 뺏고는 아파트도 반값으로 줘야 될 건데 감정가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가격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입니까? 주민들한테 임대주택을 갖다가 돌려주겠다고 해놓고는 그 임대주택을 특혜를 받아서 최저 비율인 15%로 했다가 나중에 또 조정을 해서 6.72%로 끝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은 성남 시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지말로 1,100만 원대의 낮은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도록 해서 수천억의 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가겠고 그 민간 화천대유에게 돌아간 이익,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도 빼버렸고 더 나아가서 이 화천대유가 보통주를 저렇게 100% 소유를 해서 천화동인과 더불어 그 4,040억의 이득을 보도록 만들면서 50% 플러스 한 주가 더 있는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성남도계공은 1,822억밖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또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은 택도 없이 줄여버렸고 더 나아가서 원주민들 땅은 헐값으로 착취해서 뺏도록 만들어서 성남시의 주민들한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대장동 개발의 이익을 소수의 업자들에게 몰아주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배임 행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로요.